안녕하십니까, 중고의 신 명지쌤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아마추어 사기편 촬영을 진행하도록 할게요. 오늘 제가 마스크를 쓰고 나온 거는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것 때문에는 아니고요.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임플란트를 했어요.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냥 처음엔 촬영할까 했는데 좀 꼴보기 싫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만 이 마스크를 쓰고서 촬영을 하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아마추어 사기 편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오늘 뭐 얘기하려면 제가 길지만 아마추어 사기는 사실 되게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사기편 자체를 갖다가 여기서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. 왜냐면 제가 보여드리려는 이 전체적인 컨텐츠가 사기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제가 보여드리려는데 너무 사기에만 지금 치중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도 원래 생각했던 취지랑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일단은 사기편을 여기서 일단락 짓고 나머지 이제 내용들을 갖다 말씀드리면서 조금씩 소스처럼 넣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이제 아마추어 사기편도 이제 두 개 정도로 분류가 돼요. 이 두 가지가 뭐냐? 그러면 상습적인 아마추어 사기꾼이 있고요. 이제 습관성으로 하는 사람들. 그리고 오늘이 처음, 이번이 처음인 아마추어 사기꾼이 있어요. 사실 이 두 개 중에서 요게 잡기 힘들어요. 이번이 처음인 애들이. 왜냐면 갑자기 사기치는 거거든요.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었죠.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스튜디오 촬영 요 부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. 다음에는 이제 중고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아마추어 사기꾼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사기꾼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더 치트 같은 데 검색하면은 검색 결과에 나올 수가 있어요. 전문적인 사기꾼들은 보통 데프폰이라는 걸 쓰잖아요. 근데 이 아마추어 사기꾼들은요, 데프폰이라는 걸 쓰지 않아요.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기 핸드폰을 쓰지.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기 칠 때마다 핸드폰을 갖다 계속 교체를 해야 될까요?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번호를 갖다 계속 바꿔야 되는데 안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더치트에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더치트는 택배 거래를 처음 하는 사람이랑은 매번 검색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실제 사례를 갖다 하나 들어보자면요. 제 주변 지인이 이제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친구가 카메라를 갖다가 택배로 거래하기로 한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 박스 안에는 카메라 렌즈가 아닌 컵라면 쪽 이렇게 길쭉한 컵라면 있죠? 그거랑 이제 사탕이랑 초콜릿이랑 귀엽게 들어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. 더치트를 갖다가. 근데 이 번호 바로 체크가 되더라고요. 그 전에 친 사기들이 아주 주기적으로 쳤더라고요. 사기를 갖다가. 그러니까 이 더치트만 한 번만 검색해보고 했어도 이 친구는 이 사기를 갖다가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더치트를 갖다가 우선 검색하면은 기본적으로 아마추어 사기꾼 중에 일부가 걸러져요. 우선 첫 번째로. 자, 그 다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오늘 처음 사기. 이게요, 정말 어이가 없어요. 이 사기꾼 같은 경우는. 왜냐? 전 나름대로 이 중고나라의 사기를 걸러내는 방법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저 스스로가. 근데 여기 당했단 말이에요. 제가 당한 건 아니고 사실 제 친구가 당한 건데 한번 지금 얘기를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. 어느 날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야, 내가 지금 중고로 아이패드를 갖다 하나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이 물건이 속초에 있는데 택배 거래해도 되겠냐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얼마나 가격이 괜찮은다니까? 시세보다 한 20만 원 정도가 싸다는 거예요. 살만하죠. 괜찮죠.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랬어요. 야, 그거 가서 속초 와서 직거래를 해. 네가 좀 차비 좀 왔다 갔다 차비에 톨비 들더라도 그 직거래 하면은 그래도 너한테 10만 원 한 초반대는 네가 이익이잖아.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귀찮게 그거 언제 가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는 택배 거래를 하고 싶대요. 그러니까 네가 이 물건이 택배해도 될 물건인지 안 될 물건인지를 저한테 확인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. 자,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확인 절차를 들어갔습니다. 우선 그 친구한테 그 게시글 갖다가 저한테 보내달라 그랬어요. 그래서 게시글이 저한테 핸드폰으로 왔고 저는 핸드폰으로 게시글의 특징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. 첫 번째, 제가 뭘 갖다 뭐라 그랬죠? 카톡 아이디인지 전화번호인지. 전화번호 기재돼 있었어요. 오케이. 넘어갔어요. 두 번째, 그래가지고 제가 뭘 확인했냐? 지역명이 써있는지 확인했어요. 속초시라고 자기 지역명에다 써놨어요. 자, 그럼 제가 이제 세 번째로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. 이 전화번호를 갖다가 제 핸드폰에 저장을 했어요. 저장을 하면은 카카오톡에 푸사나 이런 걸 갖다 볼 수 있잖아요.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이 사람 금은방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. 그것도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둘 다 하는 사람인가 봐요.
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온라인 금은방 URL 그게 써 있고요. 그 다음 그 URL이랑 뭐 이제 뭐 밴드 같은 데서 자기가 물건 파는 거 막 이런 것들 이제 밴드 가입 방법 뭐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다 써 있더라고요. 거기 그 카톡 프사에. 이거 봐라. 웹에서 이렇게 거래까지 해. 그래서 제가 그 밴드에도 가입을 했어요. 그 금은방 밴드 가입하니까 회원수도 꽤 되고 그 회원수 꽤 되는 거 안에서 보면은 거기에 자기랑 직접 연락하려면 무슨 번호로 연락 줘라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까지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. 이 정도면은 물건을 갖다가 이 정도 사업을 갖다 규모로 하는 사람이 문제 있지 않겠지. 또 하지만 친구 일이니까 한번 제가 더 확인을 더 했단 말이에요. 이제는 그 전화번호를 갖다 구글링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 구글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이트에 그 사람이 자기 이제 물건 올려놓고 자기 전화번호 올려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뜨더라고요. 게다가 심지어 네이버에 블로그까지 있어요, 이 사람이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에 또 네이버 검색으로 그 블로그를 들어갔어요. 그랬더니 속초에서 가게 금은방을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금은방은 아니고 이제 뭐 크로마치 스타일 뭐 이런 걸 갖다 만들어서 파는 금은방 같은데 아무튼 이게 있어요, 영업장이. 이제 네이버 지도로 확인한 다음에 거리뷰까지 들어갔습니다. 거리뷰를 들어가가지고 그 가게 앞에 거리표를 봤는데 이제 창문 쇼윈도우가 있잖아요. 그 쇼윈도우에 이 사람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. 야, 뭐 이 정도면은 이건 100% 안심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저도 생각을 했죠. 하지만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뭘 했냐, 그 가게 옆에 보니까 거리뷰로 보니까 미용실이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미용실 사장님한테 지금 거기 옆에 있는 금은방 사장님이 지금 출근하시고 영업을 하시냐고 물어봤어요.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번호로 영업을 하시는 게 맞냐? 그러니까 그 미용실에서 맞대요. 자, 이 정도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서 제 친구한테 말했죠. 야, 이거는 100%다. 이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런 짜잘한 거 가지고 사기칠 리가 없다. 절대. 이거는 네가 안심하고 택배 거래를 해도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, 제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저를 믿고 입금을 했어요. 자, 그 물건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. 얘가 전화를 했는데 뭐 워낙 요새 사업이 바빠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뭐 못 보냈다, 택배를 나중에 보내겠다. 그래서 제 친구가 그냥 환불해달라 했더니, 그럼 은행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은행 들릴 시간이 없다. 아니 요새 세상에 누가 은행 가가지고 돈을 입금을 해줘요. 핸드폰으로 폰뱅킹 몇 번만 하면 그냥 되는 건데.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. 자,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나중에 우선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 하니까 자꾸 뭐 시간 끄는 얘기만 계속하고, 그게 그런 공방이 일주일간 지속됐어요. 나중에 이제 사정을 이제 다 들어보니까 경찰에 신고하니까 이제 자기 사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. 이제 실제로 자기가 그 금은방 이런 사업을 하다가 돈이 회전되는 게 막힌 거예요.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돈이 회전되는 게 막힌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. 그랬더니 이 막힌 자금을 갖다 해결하려고 자기 물건을 갖다가 중고나라에 되게 좀 싼 가격에 올려놓고, 그럼 사람들한테 연락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이 사람 지역이 속초고,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택배 거래를 갖다 하겠죠. 그럼 그 금액들을 갖다가 지금 다 모아서 우선 자기 급한 돈을 막은 거예요. 그 다음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 돈이 생기는 대로 하나씩 갚아나갈 생각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전문적인 사기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날 처음으로 사기를 친 거고, 그 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들은 거예요. 제 친구 포함해가지고 5명인가 6명 정도가 이 사기에 걸려들었고, 이 사람은 그 돈으로 자기 급한 걸 갖다 끄고, 아마 돈을 갖다 경찰에 신고해서 사기죄로 신고하고 이제 돈을 돌려받기까지 한 거의 2달 정도가 소요된 것 같아요. 모든 의심이 풀렸어도 거기서 제 번호로 한번 확인만 해줬더라도 사실 이런 일을 막을 수가 있었겠죠. 그래서 거래 전 확인을 갖다가 하시면은 이런 사기들은 최대한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금일의 사기 방지 내용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. 이제 0번, 그러니까 그 전에 중고의 신 2편에 나왔던 기본 방법은 일단 숙지를 하신 후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더 치트에 확인해 보는 게 제 1단계고요.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전화번호로 검색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세요. 카카오톡이든 페이스북이든 구글링이든.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확인들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도 입금 전에 다른 전화번호로 해당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갖다가 뭐 판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 거래는 하시면 안 되는 거래입니다. 이것까지 확인하시면은 사기를 제 생각에는 거의 90% 가까이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.
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